벡터가 현실적으로 위치에 의미는 없습니다. 크기와 방향만 존재하는데 우리 연산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점을 좀 고정된 좌표평면 기준으로 본다면 원점 또는 여기서는 그냥 임의의 점 이름을 달아주는 점 O, 얘를 시점으로 하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벡터로 땡겨서 모든 벡터를 표현을 하면 뭔가 계산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점을 좀 고정을 해서 벡터를 표현을 해보자 라는 것이 위치 벡터입니다. 뒤에 성분에서 할 이야기를 조금만 땡겨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위치 벡터가 어떤 의미냐면 좌표 평면상에서 뒤에 나오는 성분이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벡터에서 시점을 우리끼리 약속으로 0,0을 시점이라고 정해버렸다면 우리는 벡터를 0,0에서 2,1로 가는 벡터 A요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왜? 0,0을 우리가 이미 약속했으니까 그 벡터를 나타낼 때 2,1이에요 라고 해도 우리끼리는 시작은 0,0에 출발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좀 많은 걸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시점을 고정을 했을 때는 뭔가 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게 되는 그 성분을 배우고 나면 벡터를 그냥 종점의 좌표로만 표현해도 우리는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좌표까지는 안 나왔지만 시점을 O로 고정했으니까 A에 대한 점만 표현을 하게 되면 얘가 O라는 시점에서 출발한 그런 벡터구나라는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 위치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자. 그래서 위치 벡터의 성질, 우리는 근데 실제에서 마주하는 게 요 원점에서 출발하는 OA 벡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임의의 A점에서 임의의 B점으로 가는 AB 벡터를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지만 AB 벡터가 벡터의 뺄셈의 정의에서 아무거나 앞에 달아줘도 상관없었지만 이제 시점을 좀 고정하기로 했으니까 OB 빼기 OA 벡터 더 줄여서 우리는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는 시점을 O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고 AB 벡터를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서 나타내자. 이것이 위치 벡터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벡터에서 그 평면 좌표에서 내분점 외분점이랑 똑같은 형태의 식이 나오는데 A, P, B가 한 직선 위에 있고 시점이 O로 고정되어 있는 벡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O의 벡터를 A 벡터, OP 벡터를 P 벡터, OB 벡터를 B 벡터라고 표현할 때 얘가 M 대 N으로 내분되는 요 점을 지나는 벡터를 여기까지에 대한 벡터를 뭐로 표현할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그래프에서 좀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보고 여기서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 본다면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요 b도 m 대 n의 b를 가집니다. 얘가 m 대 n의 b를 가져요. 그러면 이 벡터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여기 b가 m 대 n이니까 전체 중에서 요만큼이에요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벡터는 전체 a 벡터에 대해서 m 더하기 n 분의 n 만큼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 얘도 평행선 그었으니까 요 b나 같아요. 여기서까지 b가 m이 되고 여기서까지 b가 n이 되는 거고 요 둘을 합치면 m 플러스 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요 벡터는 b 벡터에 대한 전체분의 n만큼이에요. 그래서 m 더하기 n의 n만큼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P 벡터는 평행 사변형의 대각선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둘을 더해주면 여기 P 벡터가 되는 거라서 둘을 더한 거를 적은 게 P 벡터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도 상관없어요. 또는 우리는 AP, AM에 대해서 배웠는데 AP랑 APB가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AB 벡터는 AP 벡터를 표현해야 되겠네요. AP 벡터는 AB 벡터에 대한 몇 배인가요? 라고 본다면 전체에서 n만큼의 b가 되는 m 플러스 n에 대해서 m만큼의 길이 b를 차지해요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P 벡터를 쪼개보면 얘는 OP 벡터, 줄여서 OP를 이제는 P 벡터라고 할게요. 얘를 뺄셈으로 분해하면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고, 얘는 B 벡터 그래서 A 벡터를 넘기면, 얘를 이렇게 넘기면 P 벡터는 뭐 괄호를 풀어봅시다. B 벡터에서 얘가 원래 m 플러스 n의 m이었는데 넘어가서 플러스 1이 되었죠. 얘 플러스 1을 통분해서 적어보면, 적기가 좀 좁다. 원래는 m 플러스 n에 얘가 넘어간 마이너스 m a 벡터 한 개였는데 얘가 넘어가서 플러스 a 벡터가 되어서 얘를 통분해 보면 분자의 m 플러스 n에서 m이 없어지고, 얘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를 통분해서 같이 적은 게 여기 p 벡터에 대한 공식이고,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내분점 구하는 거랑 똑같은 공식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얘랑 크로스로 이 벡터 곱하고 얘랑 크로스로 이 벡터를 곱한다. 내분점 공식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분모는 그 b m 더하기 n을 그대로 적어준다. 그래서 유도 과정이 이렇게 하고, 외분점은 똑같으니까 이것도 뭐 생략하겠습니다. A, B 한 줄만 적고 갑시다. 이번엔 외분에서는 Q가 기니까 AB 벡터가 전체분의, 전체가 M이네요. M 대 N이니까 전체에 대해서 M-N 만큼의 B를 가져요. 무엇에 대해서? AQ에 대해서. 얘를 같은 방법으로 쪼개고 쪼개서 정리해보면 외분 공식이랑 똑같은 벡터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 외분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도 m이랑 크로스로 b 벡터랑 n이랑 크로스로 a 벡터랑 그 다음 외분이니까 m-n 나오는 형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중점 벡터는 마찬가지로 내분점 할 때랑 똑같이, 중점 구할 때랑 똑같이 벡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중점까지의 위치 벡터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게중심까지 위치 벡터인데,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삼각형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 요거 입체도형 아닙니다. 평면에서 이야기해요. 삼각형 ABC의 뭐 바깥이어도 안에도 상관없는데 그냥 동떨어진 어떤 점이 있어요. 얘를 시점으로 합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OG 벡터를 무게중심까지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럴 거면 OM 중점까지의 이 OM 벡터를 먼저 표현을 해보면, 얘는 B랑 C의 중점 벡터이기 때문에 OM, M 벡터라고 합시다. M 벡터는 2분의 1의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렇게 되고, M이 표현이 됐다면 이제 내분으로 2대 1의 B를 가진다. A 벡터랑 M 벡터랑. 그래서 OG 벡터를 줄여서 G 벡터라고 하면, G 벡터는 방금 배운 내분에 의해서 2 더하기 1에
2랑 크로스로 반대편에 있는 2의 m 벡터, 1이랑 크로스로 반대편에 있는 a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m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 2분의 1하고 2랑 서로 약분돼서 없어져서 최종적으로는 3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중심 좌표 찾는 거랑 똑같은 식을 나타냅니다. 이 간단한 표현이 증명이니까 그런갑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O점이 어디 있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O점이 여기 떨어져 있는 이거를 점 O라고 해도 공식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벡터는 어떻게 찾을 건데 하면 OA, OB, OC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개수가 달려있는 벡터식을 그 내분, 외분을 이용해서 이게 어떤 벡터인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저번에 벡터 표현할 때 여기서는 P 벡터라고 하고 있으니까 P라고 합시다. P 벡터가 어떤 개수인 M, A 벡터랑 N, B 벡터로 표현이 될 때 A랑 B에 대한 합이 1이 된다면 M 플러스 N이 1이 된다면 이 벡터의 종점은 A, B를 연결하는 연장선 위에 어딘가에 존재해요 까지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거 양수 조건 없이 MN의 합이 1인 경우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직선 AB 위에 있는 어느 점이다 까지는. 그런데 여기도 추가 조건으로 MN의 둘 중에 한 개라도 추가로 0에서부터 M이 1 사이에 있고 이 조건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N도 자동으로 0에서부터 1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복잡한 내분 공식 대입하지 않더라 해도 MN의 합이 1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M이 한 3분의 2 정도를 잡으면 N은 3분의 1 정도를 잡으면 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평행사변형의 끝점이 선분 AB 위에 있는 직선 AB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얘가 1보다 작고 얘가 1보다 작으면 거기에 따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끝점은 선분 AB 위에 존재할 겁니다. 해서 요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점 P는 선분, 직선이 아니라 선분 AB 위에 있는 것이 되고 단순하게 요 조건만 있는 거라면 직선 AB 위에 있어요 라는 형태가 돼요. 요거는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추가로 개수가 0에서 1 조건이 있다 그러면 얘는 선분 AB 위에 있는 어떤 점 P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내분점 공식으로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봐도 OP가 내분 공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얘 분모가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억지로 1을 만들어주고 1자리에다가 m 플러스 n을 적어준다 생각하면 내분 공식이랑 똑같네. 내분 공식이니까 AB 위에 어딘가에 존재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합이 1입니다. 합이 1일 때고 그 다음 0에서 1 사이 조건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이 아니라 1보다 작을 때입니다. 1보다 작을 때 역시나 mn은 0에서 1 사이, mn은 0에서 1 사이라 그러면 이거는 책에 있는 풀이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합이 1보다 작으면 자, P 벡터가 M에서 A 벡터 그 다음 N의 B 벡터인데 이게 분모의 1이
m 플러스 n을 적어주면 내분 벡터가 될 건데, 현재로서는 m 더하기 n을 공짜로 적어주고 여기에도 공짜로 m 플러스 n을 적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면 이거는 내분 벡터가 되는 거잖아. 맞죠? 내분 벡터이고, 얘는 m 플러스 n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값을 책에서처럼 k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얘를 k라고 표현을 하면 얘는 k 곱하기 내분 벡터인, 잠시만, p가 여기 있으니까 p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합시다. k 곱하기 내분 벡터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분 벡터는 종점이 얘는 선분 AB 위에 있습니다. 해서 이 그림하고 좀 다른데, 내분 벡터에 대해서 1보다 작은 요 k 값은 1보다 작다 했고 둘은 양수니까 얘는 0에서부터 k가 1 사이에 있다라고 보면, 내분 벡터에 대해서 k가 0이 되면 여기 있는 거고 1이 되면 여기 있는 거고, 요 사이에 있는 모든 벡터를 나타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내분점이 여기 있다면 여기로 향하는 벡터 중에서 k가 1이면 여기까지, 작으면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종점만 나타내 보면, 화살표로 표현하니까 조금은 산만해 보이니까 종점으로 표현하면 요 벡터에 대해서 이 점일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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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일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p가 마찬가지로 내분 벡터가 이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 k의 값에 따라서 얘는 요 벡터일 수도, 여기도 여기가 가능할 수도 있고 여기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1일 때는 선분 AB 위에 있었습니다. 이 조건에다가. 근데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요 모든 점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OAB라는 삼각형 내부에 있는 모든 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등호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는 경우에는 OAB 삼각형에 대해서 내부 또는 그 경계인 둘레에 모두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거랑 다시 정리해보면 m 플러스 n의 합이 1이면 선분 AB,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삼각형의 내부 또는 둘레, 경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P 벡터에서 MA 벡터 더하기 NB 벡터인데, 합이 어떻고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그냥 M의 범위, N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 그거 두 개를 벡터를 더하세요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까지가 A 벡터면 MA 벡터가 위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노란색에서 어느 점이든 다 가능해요. 이 벡터는 m이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기 때문에 요까지 갈 수도 있고 요까지 갈 수도 있고 요까지 갈 수도, 요까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NB 벡터도 n이 0에서 1 사이 값이기 때문에 B 벡터에 대해서 1이면 여기 있는 거고, n이 0.8이면 한 요 정도 있을 거고, 여기들이 다 가능하죠. 그럼 이 점들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P 벡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MN이 1이면 P 벡터는 요 점까지 가게 될 것이고, 얘가 만약에 한 0.8에 0.6이면 여기까지 가게 되는 벡터 P점의 종점은 여기가 올 것이고, 그래서 이 평행사변 내의 모든 점으로 벡터 표현이 가능합니다. 해서 m 플러스 n에 대한 조건이 없이 단순하게 0에서부터 n이 1 사이에 있어요 라는 이 조건만 달린다면은 평행사변형의 내부 또는 경계에 점 P 벡터의 종점, 점 P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나긴 요런 범위 다 떠나서 그냥 이해를 간단하게 하고 갑시다. 해서 전피가 나타내는 도형은 A 벡터와 B 벡터 또는 OA, OB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 사변형의 내부 또는 그 둘레 또는 경계에 존재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합이 없으면, 합에 대한 조건이 없으면 단순하게 벡터의 합 평행 사변형으로 접근하시고, 합이 있으면 삼각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 OAB에서 OA 전체 벡터가 A 벡터고 얘가 B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PQ 표현하세요. 이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시점을 O로 고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PQ 벡터를 우선은 OQ랑 OP로 쪼갤 겁니다. OP 벡터는 여기 중점이라서 얘는 2분의 1 A 벡터로 바꾸면 되는데, OQ가 뭔가? OQ는 여기가 AB가 1대 2의 내분 벡터입니다. 그래서 OQ는 3분의 크로스로 2랑 A 벡터랑 2A 벡터 크로스로 1이랑 B 벡터랑 B 벡터랑 이렇게 표현되는 게 OQ고, 빼기 OP 벡터는 A 벡터에 대한 절반입니다. 그래서 빼기 2분의 1 A 벡터, 이렇게 얘를 연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3분의 1에서 2분의 1 빼니까 6분의 1이 되고, 얘는 그대로 3분의 1이 되고, 이런 형태로 PQ 벡터를 표현한다. 무게중심 벡터 표현이 이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를 증명하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분해해보는 수밖에 없죠. 분해하면 얘는 OA 빼기 OG, OG는 뒤에 몰아서 합시다. 여기에서는 OB 빼기 OG 벡터, 여기는 OC 벡터 빼기, 이제 OG를 3번 빼야 되니까 3의 5의 G 벡터는 0이에요 입니다. 그러면 이거 넘긴 다음에 3 나누게 되면 OG의 벡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중심까지 가는 벡터랑 같으니까 원래식도 맞는 말이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필수예제 3번,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여기 AD 벡터를 B라고 표현을 했고 AB 벡터를 A라고 표현을 했네요. AC도 좀 필요하겠죠. 근데 얘가 평행사변형에 대한 대각선이라서 AC 벡터는 그냥 A 벡터랑 B 벡터에 대한 합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G2, G1 벡터를 표현하세요 인데, 이 벡터들이 A에서 출발을 하고 있으니까 방금 배운 위치 벡터에서 굳이 시점을 O로 옮기지 말고 그냥 A 벡터에서 출발하는 그런 벡터라고 표현을 합시다. A, B. 이거 A 더하기 B는 나중에 바꾸고 얘를 잠시 C 벡터라는 이름으로 좀 적어줍시다. 얘를 C 벡터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지원을 뚫고 지나가는 요점의 좌표를 여기 문제에서는 M 했으니까 여기도 M 합시다. M. 그러면 요거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갈 거예요. 여기다가 무시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AM 벡터는 A랑 C에 대한 중점 벡터죠. 그래서 얘는 2분의 A 벡터랑 C 벡터랑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AG1 벡터는 요 벡터는 AM에 대한 3분의 2 만큼의 크기를 가져요. 그래서 AG1 벡터는 3분의 2
AN 벡터 하면 약분 3분의 A 더하기 C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바꿔도 상관없겠네요. C 대신에 A 더하기 B를 대입을 하게 되면 3분의 2A 더하기 B 벡터, 같은 방법으로 A에서 G2 벡터를 지나는 요 점을 N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AN 벡터는 CD에 대한 중점이기 때문에 2분의 B 벡터랑 C 벡터에 대한 중점 벡터가 되고, A에서 G2까지에 대한 벡터는 AN에 대한 3분의 2만큼의 크기를 가지죠. 그래서 얘는 3분의 2, 그럼 이 약분하고 이제 C 대신에 A 더하기 B를 집어넣으면 A 더하기 2B, 그렇다면 G2, G1을 A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로서 분리해서 표현을 해보면 A 빼기 이거는 뭐 여기 거 써도 되겠네. 그래서 A 지원 벡터 여기에서 얘를 빼게 되면 되는 거겠죠. 3분의는 공통이고 여기서 요거 빼니까 A가 한 개 남고, B 하나에서 두 개 뺐으니까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고,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봅시다. 이 문제를 풀 때 그 풀이에 있는 첫 번째 풀이보다는 여기 다른 풀이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풀이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여러분도 아마 저랑 비슷하다면 두 번째 풀이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문제를 읽어보면 얘가 PA 벡터와 PB 벡터와 PC 벡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개만 보면 시점이 P인 것 같아요. 얘는 아니네. 근데 그러면 얘도 시점을 P로 좀 맞춰주면 계산이 편하지 않겠나. 얘가 첫 번째 식의 정리의 힌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PA 벡터랑 BC를 시점 P로 표현하게 되면 PC 벡터 빼기 PB 벡터가 돼요. 같은 게 있으니까 하나는 없애고, 그 다음에 B를 여기로 다 넘기면 뭐 비교가 잘 안되니까 얘를 넘깁시다. 얘를 등호 뒤로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2를 나누면 PA 벡터가 마이너스 3의 PB 벡터 A요 라는 이야기인데, 얘가 어떤 의미냐면 일반적인 삼각형을 그려놓고 PA랑 PB가 실수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은 몇 배인가도 중요하지만 점 P랑 점 A랑 점 B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겠죠. 그래서 책대로 순서를 맞추면, 책은 여기가 A네요. 여기 A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되는 형태인데, P가 요 사이 어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선일 수도 있고 선분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PB를 3배를 했더니 PA가 되었어요 라는 말은 실제 길이는 PA가 훨씬 더 길다라는 3배나 되는 거고, P점에서 B로 향하는 방향과 마이너스가 있고 PA로 방향이 향하니까 P 기준에서 B로 가는 방향과
A로 가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이야기죠. 그 말은 P가 A, B의 사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P는 B 방향에 마이너스 해서 PA가 되었으니까 반대 방향이고, PA는 PB에 대해서 절대치로는 3배만큼이니까 A가 길어요. 그럼 여기서 5까지 길이가 좀 길어요. 얘는 짧아요. 이런 의미가 되죠. B에 가깝게 있나봐. 해서 이게 3배가 되려 그러면 4등분을 한 다음에 B에 가깝게 있는 요 점을 P라고 한다면 PA 벡터가 P 반대 방향으로 가는 PB 벡터에 대해서 마이너스 3배 A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P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AB에 대해서 3대 1의 내분점에 위치하는 이런 형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2번에서 풀이로 가보면 PAC 요거죠. 2번은 요 그림에서 바로 봅시다. 삼각형 PAC의 넓이랑 삼각형 PBC의 넓이라는 것은, 삼각형 PBC는 얘를 밑변처럼 생각을 했을 때 여기 C점까지의 높이가 똑같은 두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 B만큼 정확하게 넓이 B가 되죠. 그래서 PAC의 밑변은 3이 되고 PBC의 밑변의 길이는 1만큼의 B를 가지기 때문에 넓이 또한 3대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답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시점을 맞추어서 뭔가 연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현재로서도 O를 시점으로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P를 시점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밑에 확인 체크 한번, 같은 형태지만 봅시다. 얘는 P로 시작을 하고 P로 시작을 하고 P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얘도 P로 바꿔줍시다. 2의 PA, 3의 PB, 3의 PC는 얘는 PA 빼기 PB죠. 2배 하고 PA 벡터 빼기 PB의 벡터, 요거 같은 거 하나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PB를 반대로 보내면 되겠네. 여기를 요렇게 보내게 되면 주어진 식은 3의 PC 벡터는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5의 PB 벡터 AO가 되고, P는 BC를 내분하는, 뭐 바로 3대5 또는 5대3인가 알겠는데, 아까 위에서 그 필수에 푼 것처럼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삼각형을 그려보고, 이번에는 밑에다 보냅시다. 여기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고 A라고. PC 벡터랑 PB 벡터가 실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PBC는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PC를 3배 한 거랑 PB를 5배 한 거랑 절대값이 같다라는 말은 PC 벡터가 PB보다는 좀 더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PC가 크다라는 말은 PC가 길다라는 이야기고, P가 B 쪽에 조금은 치우쳐 있는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PC 벡터의 양수, 3을 넘겨서 아까 요대로 합시다. 3PC랑 마이너스죠. 그렇다면 P를 기준으로 B 쪽으로 향하는 방향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야지만 C로 가진다라는 이야기고, PC가 길어야 되니까 C가 조금은 더 멀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요런 형태가 될 거고, B는 크로스로 요거 3배 한 거랑 5배니까 여기가 5가 되고 얘가 3이 되는 형태라는 거죠. 그걸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면 여긴 반대네요. 하여튼 얘는 5대 3의 B를 가지는 그런 자리에 P가 있다면 저 식은 맞는 말이 돼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전 P는 BC를 3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다 해서 m 대 n이 3 대 5가 되고, 요거분의 요거 하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5분의 3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바로 이제 말은 줄이고 식으로 정리합시다. 4의 PA, PB, 2의 PC, 얘 분해하면 PB 벡터 빼기 PA 벡터입니다. 꼭 같은 게 하나씩 있죠. 없어질 거. 얘를 붕 넘기면 4의 PA 벡터는 마이너스 3의 아니지, PA가 여기로 와야 되네. 잘못 넘겼네요. 이 PC는 PA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5의 PA 벡터가 되고, 실수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P랑 A랑 C랑 한 직선 위에 있어요가 되는 거고, 그러면 A를 여기, C를 여기, B를 여기, P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A의 PA를 5배 한 절대치랑 PC 2배 한 절대치랑 같아니까 PC가 좀 길죠. 그래서 P는 C에서는 좀 멀리 있는 형태, A는 좀 가깝게 있는 형태인 거고, B는 여기가 5가 이전 여러 번 했으니까 이게 5가 되고 2가 되는 형태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방향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P 기준으로 A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C가 존재해야지만 마이너스로 연결될 것이고, PC가 길다 있고 이 PC가 마이너스 5PA니까 얘가 5가 되고 얘가 2가 되는 B를 가지면 되겠다. 그래서 PC가 5, PA가 2, 반대 방향. P는 여기 있어요. 해서 PBC의 넓이, PBC 요거 이야기하네. 삼각형 PBC는 전체 삼각형에 대해서 높이가 같고 밑변만 7분의 5만큼의 비를 가지기 때문에 7분의 5 곱하기 삼각형 ABC 됩니다. 그래서 ABC 넓이가 42니까 7 약분하면 30이라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치 벡터죠.